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노상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OCI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에 대한 핸즈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다로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부터 실제 DI를 생성하고 데이터 어셋을 만들고 플로우를 만든 다음 스케줄에 등록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은 클라우드 ETL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OCI 내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변환,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프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도 실제로 가지고 와서 통합, 변환 등이 가능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스크린샷은 사용자가 직접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 프리 디자이너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프로파일링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건수,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면 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OCI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은 내부적으로 스파크 노드가 떠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 플로우가 수행이 될 때 노드가 만들어지고 이 수행이 종료가 되면 해당 노드는 종료가 됩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이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에 대한 핸즈온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첫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 상단의 햄버거 메뉴에서 분석 AI,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메뉴로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서는 비디오라든지 도큐멘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워커스페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처음 최초로 시작하실 때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로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아닌 일반 워크스페이스를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통해서 생성하실 수 있고요. 생성하는 데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미리 생성해 놓은 워크스페이스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어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 어셋을 클릭해 주시고 제일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라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선택하시고 이름은 DA 언더바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테넌트 OCID를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고 제가 복사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해당 네임스페이스 확인되고 리전도 저는 서울 리전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넥션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ADW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선택하시고 다운받아 놓은 월렛을 이렇게 올려둡니다. 이 앞에 이름을 ADW로 바꾸겠습니다. 유저명을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ADW에 접속을 할 때 TNS 알리아스를 선택해 줍니다. 위에서 제가 만든 이 ADW를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스테이징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을 하고 컴파트먼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컴파트먼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해당 버켓 중에 제가 스테이징용으로 사용할 버켓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 완료가 됐으면 크리에이트. 이 ADW는 제가 이제 타겟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 쪽에 데이터 어셋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제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타입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이 호스트 IP를 등록을 합니다. 포트도 입력을 하고 서비스 네임도 붙여넣겠습니다. 유저 네임도 제가 사용하는 유저명을 적고 비밀번호도 입력하겠습니다. 테스트 커넥션 create 하면은 데이터 어셋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소스로 해서 데이터를 통합을 한 다음 ADW로 적재를 할 예정입니다. ADW에 적재할 그 소스 테이블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이렇게 들어가서 데이터 엔터티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어셋을 기준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최초로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십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는 해당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첫 번째 메뉴는 이제 폴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폴더를 구성해서 만드실 수 있고 저희가 먼저 만들 거는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Create 데이터 플로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캔버스가 나옵니다. 캔버스에서 소스 두 개를 올려놓고 타겟 하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두 개의 소스를 join 하는 연산을 앞에 두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를 클릭을 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어셋을 선택해 줍니다. 소스로는 제가 오라클 DB를 선택을 하고 커넥션은 디폴트, 스키마는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데보더 스키마를 선택한 다음 EMP 테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스도 마찬가지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디폴트 커넥션, 대부도 스키마, 엔터티는 조인할 대상인 DPT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소스 테이블을 조인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된 결과를 타겟에 넣겠다. 이 조인을 클릭하면은 이제 조인 방식이 나옵니다. 이너 조인, 레프트 아웃 조인, 뭐 라이트 아웃 조인, 풀 아웃 조인. 저희는 둘 다 존재하는 이너 조인으로 선택을 하고 조인 컨디션을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에 대한 컬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인되는 조건인 EMP 테이블의 DPT의 노와 DPT의 DPT의 노를 이렇게 조인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이 조인된 결과를 어디다 넣냐? 먼저 데이터 어셋을 ADW로 지정을 하고 커넥션은 디폴트 커넥션으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스키마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할 어드민으로 선택을 하고 이 만들어진 이 타겟 테이블에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엔터티를 명을 EMP DBT 앞에다가 U를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ADW로 데이터가 타겟 쪽으로 들어갈 때에는 스테이징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해놓은 스테이징 로케이션, 예,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여기 자동으로 매핑이 되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이름을 제가 df emp dpt라고 만들고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법 검사들을 하는 건데요. 예, 이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creat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 데이터 플로우 리스트에 이 df 언더바 emp dpt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 플로우를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이제 태스크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태스크를 데이터 플로우에다가 매핑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eate 태스크로 들어가서 인터그레이션 선택하신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df 언더바 emp dpt를 선택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고요. 이것도 create and close로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태스크 쪽에 내가 만든 데이터 플로우가 태스크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스크를 점점점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퍼블리싱 투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디폴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쪽으로 퍼블리싱을 합니다. 태스크를 퍼블리싱 했으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은 메뉴가 뭐 태스크 스케줄, 뭐 런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앞에 맨 메뉴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어셋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지금 확인하신 게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제가 퍼블리싱한 게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퍼블리싱된 태스크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방금 퍼블리싱된 태스크를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이런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면 14개로를 썼고 데이터는 591바이트를 읽었다. 그리고 수행된 시간은 1분 10초 걸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드민에서 제가 만든 테이블이 new DPT, new EMP DPT 조회해 보면은 이제 14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인된 결과도 컬럼명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수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케줄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스케줄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스케줄 룰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메뉴에서 스케줄스에 들어가서 스케줄 룰을 크리에이트 합니다. 스케줄 룰은 제가 1시간 단위로 수행되는 스케줄 룰이다 라고 만들어주고 타임존은 이제 한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1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00분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줄 룰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만든 퍼블리싱한 이 태스크를 저 룰, 스케줄 룰이랑 매핑하겠습니다. 스케줄을 누르시면은 해당 태스크를 내가 1시간마다 수행되는 스케줄이랑 매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스케줄에 등록이 됩니다. 태스크 스케줄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태스크가 어떤 스케줄이랑 매핑이 됐고 언제, 다음 수행은 언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스크 스케줄스에 들어가 보면은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1시간마다 00분에 수행되는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핸즈온을 해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